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에는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2017년 새해 방송을 맞아서 상쾌한 축제 현장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평창 송어축제와 화천 산천어축제 관계자와 전화 연결을 해서 올해는 어떤 재미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첫 월요일인데 공기질은 영 좋지가 않습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2005년 이전에 서울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대상인데요. 서울시내 13개 지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카메라 설치는 점점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띄워드리면서 2017년 1월 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겨울이 기다려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 바로 여러 가지 겨울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죠. 이제는 명실상부한 대표 지역 축제로 자리 잡은 화제 축제.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강원도 축제 두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평창 송어축제 권용택 홍보국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평창 송어축제야 워낙 유명해진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축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음 속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주 프로그램인데요. 예. 올해, 그다음에 작년에 2년 동안 계속 기온이 따뜻해서 얼음이 그렇게 두껍게 얼질 않았어요. 예. 지금도 얼음 두께가 약 10cm밖에 되지 못해서 얼음 낚시는 지금 현재 입장이 안 되고 있고요. 예. 그 외에 대신 행사장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실내 어린이 낚시터를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음에서 낚는 그 재미는 현재로는 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한 5일에서 6일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평창 송어축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나요? 이미 1월 열렸죠. 3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3일째입니다. 예. 그리고 2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예. 이미 3일째 시작을 했고, 얼음 낚시는 좀 힘들지만 어린이 낚시터를 열었다고 하셨는데, 어린이들이 낚시 좀 잘합니까? 좀 어렵죠. 어려운데, 예. 눈에 지금 예를 들면 한 300명 아래 이상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거기다 낚시를 들이우고 하는 건데, 낚시의 미끼, 찌가, 어떤 송사리 모양이라든지 물고기 모양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을 하면 무는데 그냥 담궈놓고 있으면 안 물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아직은 이제 설명을 해도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어렵죠. 그래도 거기서는 일단 한 마리를 잡아야지 나가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다 잡고 나갑니다. 아이들이 사실 아빠들 낚시하는 거 따라다니는 거 보면서 낚시 재미없다 혹은 재미있다 이렇게 느꼈을 텐데 실제로 이렇게 겨울 낚시 해보면서 많은 흥미를 느낄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또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많아야 가족 단위로 많이 찾아갈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지금 좀 전에 맞던 실내 어린이 낚시터 외에도 송어 맨손 잡기가 있습니다. 송어 맨손 잡기는 반팔 반소매 이 반바지를 입고 추운 물 속에 들어가서 송어를 직접 잡는 건데 아주 극한 체험을 통해서 용기와 실천력들을 기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의 다 잡습니다. 한 30초 안에 다 고기를 잡고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한 130m 정도 길이의
그 얼음 봅슬레이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봅슬레이 그 올림픽 종목인데 예. 그거는 훈련을 받지 않아서 못하지만 그냥 미끄럼 타듯이 그런 방법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체험이 있고요. 예. 또 뭐 그 스노우 래프팅이라고 해서 눈바지를 계속 도는 그 굴곡을 느끼면서 스노우 래프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눈썰매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와서 무척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다행이네요. 송어가 한 어느 정도 크기가 됩니까? 굉장히 크던데요, 화면에서 봤을 때.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그 최하가 700g이고요. 700g.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큰 거는 900g이 넘는데 그렇게 더 이상 크다고 맛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예. 가장 적정한 무게가 700g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겨울 축제가 뭐 평창 송어 축제뿐 아니라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네, 평창 송어 축제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정말 너무 자랑거리였는데 올해 작년 그 2년 동안 그 참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는데 예. 얼음이 가장 전국에서 빨리 오는 곳이어서 그 이런 그 송어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었는데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그 개장 이틀 전에 비가 와서 얼음이 다 녹고 그런 이제 그 지금 악재를 겪었죠. 예. 근데 이제 이 평창 그 송어가 유명한 것은 그 우리나라에서 50년 전에 처음 그 송어 양식을 했는데 그 고장이 평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온이 물의 온도가 송어가 자라기에는 평균 1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는 곳이 이 평창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한 3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통거리상으로도 이제 멀리 운송하는 것보다 바로 옆에서 가져오는 게 더 신선하고 그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요. 예. 그래서 평창 송어가 유명해서 이렇게 지금 알려지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가면 좋겠지만 뭐 자가용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주차장 네네. 규모는 충분합니까? 예. 그 영동고속도로 진부 IC에서 5분 거리고요. 예. 또 평창 진부 그 터미널 바로 앞이기 때문에 예. 대중교통으로 오시면 더 쉽고 아하. 하여튼 행사장이 그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어서 예. 찾기 쉽고 주차장 시설은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뭐 큰 운동장부터 이제 밭 같은 것을 전부 주차장화해서 쓰기 때문에 겨울 때 농사를 안 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송어축제 성황리에 이렇게 열릴 수 있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오세요. 지금까지 네. 평창 송어축제 권용택 홍보국장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화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 장홍찬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화천에는 그 선등거리가 이미 환하게 불켜져 있다면서요. 네, 그 선등거리라는 명칭은 저희 작가 이해 선생님이 지어준 이름인데요. 아, 예. 네. 신선이 머무는 거리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이름이 굉장히 좀 신비롭고 멋있어서 실제로 그 거리를 거닐면은 어떨까 상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좀 평이 좋은가요? 네, 저희가 12월 24일 오후 6시에 그 점등식을 마쳤고요. 예. 네. 그다음에 성탄절 컨셉으로 작년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기간은 2017년 2월 10일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예. 네.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니까 직접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사진 찍기가 괜찮아 보이는가요? 직접 이렇게 국장님께 보시기에. 네, 저희가 금요일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거든요. 네, 통제를 해가지고 그 관광객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가정 연임해가지고 그 걸어 다닐 틈이 없을 정도로 참여했을 때는 그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예, 꼭 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그리고 여기 화천에 가면은 세계 최대 실내 얼음 광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곳인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산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든 거거든요. 전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 산천어 축제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중국 하얼빈 빙등 얼음대 조각가 32명이 직접 오셔가지고요. 네, 한 달 동안 거쳐가지고, 요번에는 저희 이번 컨셉은 동학 캐릭터, 세계 여러 나라의 유적 지능을 만들어 놓고, 네, 지금 성황리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중국
그 축제도 굉장히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네네. 또 전문가들이 와서 했다고 하니까 어떤 작품인지 또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또 사진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특이한 타이틀이 있어요. 2014년부터 국내 겨울축제로는 처음으로 4년이나 무려 4년 연속으로 문화관광 대표축제 타이틀을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 때문에 이 상을 탔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잘해서 탄 건 아니라서. 겸손하시네요. 예. 네, 관광객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처음 22,000명 방문객 시작으로요. 한 2010년부터 13년도까지 연속 사회 최우수 대표축제로 선정됐고요. 예. 2014년도 이후에 그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돼가지고 지금까지 4년 연속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많이들 오세요? 한 몇 명 정도 관광객이 오시나요? 전년도에는 한 150만 정도 오셨거든요. 예. 상을 받을 만한 규모의 관광객이 오시는데 화천 산천어 축제는 이벤트도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특히 좀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자동차 한 대를 경품으로 내놓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게 타다 보니까 강원도 분들이 좀 많이 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멀리서 오신 분들도 하나 이번에는 다시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그 협찬을 받아서요. 그 강원도 내하고 강원도 외로 한 대씩 각각 만들었습니다. 이야. 네. 이거 자동차는 어떻게 중형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하나는 둘 다 중형이고요. 하나는 현대자동차 하나는. 그렇군요. 이게 강원도 분들이 워낙 많이 찾으시니까 가까이에서 확률상 강원도 분들이 많이 탔는데 올해는 또 외지 분들도 탈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벤트 참여해 보시고요. 네네. 이게 산천어 축제 이게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해 한 154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주셨고요. 예. 그 중에서 한 7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었어요.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2,499억 원 정도. 상경기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겨울 축제라는 것이 사실 미끄럽고 또 겨울에 야간에서 행해지는 게 많다 보니까 밤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즐길 게 없다. 이게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산천어 축제에서 야간에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예. 처음엔 저희가 안전도 많이 신경 썼어요. 그렇죠. 얼음 위에다가 안전호프도 설치하고요. 구명함도 한 400개 이상 설치하고 낚시터에. 예. 그리고 야간 프로그램 강화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선등거리. 아하. 그리고 차 없는 거리 해가지고 음악하고, 음악과 춤이 넘치는 그 차 없는 거리를 활성화했고요. 예. 다른 데서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밤낚시를 작년에 한번 했었거든요. 예. 근데 너무 관광객들이 좋아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규모를 좀 크게 확대하고요. 예. 그다음에 야간 썰매하고 피겨스케이트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간 썰매하고 피겨스케이팅까지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요? 네네. 그렇군요. 그냥 물고기 잡아보고 요리를 해보고 이런 축제로만 알았었는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다는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많은 분들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화천 산천어 축제 장홍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2017년 정유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낼지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셨나요? 또 새해 소원은 비셨나요? 다가올 새로운 한 해는 우리 모두 새롭게 꿈꾸고 희망하고 이뤄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6년은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청년 실업률로 먹고 살기 힘든 때에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한겨울 날씨만큼이나 매섭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작년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뉴딜 일자리, 청년수당과 역세권 2030 청년주택과 이런 다양한 혁신 정책을 통해서
99대 1의 불평등 사회를 개선하고 시민의 삶에 녹록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안전과 일자리, 복지 안전망을 튼튼히 해서 시민이 주인인 사람특별시를 완성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응원하고 함께해 주실 거죠?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2017년 새해를 맞아서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분들에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해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선시대 이후에 역대 최장기 민선 시장이라는 진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진기록도 세우고 있고 서울시 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고 뉴딜 정책, 청년 수당 정책, 이 부분은 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죠. 그리고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등 다양한 시정을 펼쳐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시민들을 위한 새롭고 현실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서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안전, 일자리, 복지가 튼튼한 사람특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바라는 바가 똑같을 겁니다. 자,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마무리하면서요. 퀸의 플레이 더 게임 듣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고 또 영토 분쟁에 나서는 등 국제 정세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국내 역시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나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극복해왔고 또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되찾해왔습니다. 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하면 된다는 의지로 위기를 이겨냈던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저는 믿습니다. 인천시가 먼저 힘을 싣겠습니다.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국내 유일의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만들어낸 인천이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들고 또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서 시민 통합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희망으로 2017년 새해를 열어갑시다. 94.5MHz YTN 뉴스 FM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새해 인사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의 목소리였는데요. 잠시 긴급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어젯밤에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유라 씨는 이미 여권이 말소된 상태였고요.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기존에는 독일에 있을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이 어젯밤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를 했고요. 덴마크 경찰이 관련 사실을 오늘 오전에 우리 경찰에 알려왔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에서 현지 경찰에 어젯밤 불법 체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새해 인사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인천시가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두 자릿수 수출을 달성했어요. 그 증가율을. 관련 소식을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인천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해서 제가 또 그 축하송을 한 소절 부르기도 했죠.
자, 인천광역시도 뭐 교통, 물류 도시라는 지역적인 특색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시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유종복 시장 말대로 좀 희망 가득 찬 새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인천 시민들도 그런 희망적인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경기도 소식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짚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박창화 따복하우스 과장과 오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 따복하우스 과장 박창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따복하우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몇 번 전해드린 바가 있긴 한데 이번엔 좀 특이한 사업이네요. 베이비 2플러스 따복하우스. 이게 어떤 사업인지요? 예, 베이비 2 플러스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표준임대 보증금 이자 지원 등 3대 시책을 결합한 경기도만의 젊은 계층을 위한 주택 정책입니다. 예.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0조를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 전국 출생아 수는 31,600명으로 2015년 같은 달보다 13.9%가 감소해 2000년 이래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도 보듯이 인구 문제는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인구 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예. 베이비 2 플러스 따복하우스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경필 시작해서 따복하우스를 통해 아이를 둘 이상 낳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표현입니다. 예. 따복하우스라는 그 표현이 따뜻하고 뭐 복된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따뜻하고 복된에 대한 준말이기도 합니다. 예, 따뜻하고 복된 하우스, 따복하우스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뭐 젊은 대학생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베이비 2 플러스 따복하우스는 3대 시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기도의 베이비 2 플러스 따복하우스는 3대 지원 시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 출산에 따라 주거비는 낮아지고 거주 기간은 길어집니다.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도록 표준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통해 주변 시대의 40에서 64%의 반값 수준에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예. 모든 입주 가구의 표준 임대 보증금 대출 이자의 40%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여기에 입주 신혼부부가 자녀 1명 출산 시 60%,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100%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신혼부부의 육아 공간은 더 넓어집니다. 전용 면적 36제곱미터인 현행 행복주택보다 22% 넓은 44제곱미터 크기로 면적도 크며 투룸형 공급 비율의 경우 행복주택은 전용 면적 36제곱미터가 43%인 반면에 베이비 2 플러스 따복하우스는 전용 면적 36제곱미터와 44제곱미터를 70% 이상 공급하여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데 넉넉한 육아 공간을 제공합니다. 예. 세 번째로 따복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육아 공간을 지원합니다. 육아를 지원합니다. 입주자 의견 수렴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따복 공동체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고 공동 육아방, 따복 맘카페, 따복 놀이터 등 육아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보육 및 요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재능 기부자를 우선 공급 대상자로 입주시켜서 니도로 선정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취지가 굉장히 다 좋은 것들이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 수원의 광교에 따복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12월 27일에 기공식이 있었는데 세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난해 12월 27일 날 이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예. 이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29일 신혼부부 182호와 고령자 22호 중 총 204호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월 12일서부터 22일까지이며 수원 광교 신도시의 도청사 이전 부지 내 따복하우스 홍보관에서 현장 접수와 우편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 당첨자 발표는 3월 14일 있을 예정이고요. 2018년 4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뭐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경기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남경필 지사께서는 외부 자문단을 모시고 설계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보고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젊은 신혼부부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입주민의 특성과 육아에 중점을 두어 설계를 하였습니다. 예. 특히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공동 육아도 함께 할 수 있게 육아 나눔터나 어린이 도서관, 실내 놀이터 등을 설치하고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임이나 식사를 할 수 있는 열린 식당, 그리고 이제 벼룩시장인 플리마켓, 어린이집 등 지역 주민과도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지역 편의 시설도 함께 설치하게 됩니다. 예. 한마디로 공유와 혁신을 담아 주거비 완화로 결혼을 유도하고 육아형 주택 공급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신개념의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창화 따복하우스 과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자,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 소식 알아보고 있죠.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목동훈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목동훈 기자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인천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방하천이죠.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받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5개 시군구에 걸쳐 흐르는 지방하천 굴포천이 이달 중 국가하천으로 승격됩니다. 예. 국토교통부는 인천 부평구에서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 서울 강서구를 거쳐 한강으로 흐르는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굴포천의 길이는 15.31km이며 유역 면적은 132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하천법을 보면 국토부는 유역 면적이 50에서 200제곱킬로미터 규모이면서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리하는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런 점을 들어 인천시 등 해당 자치단체는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달라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수년 전부터 건의해왔습니다. 예. 이달 중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직접 굴포천을 관리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인천시가 이 굴포천을 지방하천이 아니라 국가하천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요,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수질입니다. 예. 굴포천은 하천폭이 좁은 데다 물의 흐름이 거의 없어 홍수에 취약하고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수질 악화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낙취도 심합니다. 관리가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5개 시군구가 하나의 하천을 분할해 관리하다 보니 정상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굴포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하천 정비 및 하천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예, 뭐 국가하천으로 굴포천이 이제 되니까 수질이 좋아져서 물고기도 다시 돌아오고 또 냄새도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네. 자, 굴포천 관련된 거 이외에도 인천에 뭐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올해 반드시 해결했으면 하는 인천시 현안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제3연육교 건설 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예.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 그리고 루원시티 활성화를 위해 제3연육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교통부는 기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에 줘야 하는 순실보전금이 증가할 수 있다며 제3연육교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제3연육교 최적 건설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부터 국토부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인천시가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이 외에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성, 타당성 확보, UTX 인천 구간 대안 노선 마련, 고등법원 원해재판부 유치 등 올해 이뤄내야 할 인천들의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현안은 경제성이 부족하거나
관계기관과의 의견차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제 올해 시작했는데 할 일 참 많군요. 자, 그리고 인천시가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IC하고 검단 세빛도시를 잇는 고속화도로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문학 검단 고속화도로 민자 투자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칭 문학 검단 주식회사가 제안한 문학 검단 고속화도로는 길이 18.2km, 왕복 4차선 규모로 지하 50에서 60m를 통과하는 대심도 터널입니다. 예. 시장 사업비는 민간 자본 8,689억 원 등 총 1조 3,409억 원입니다. 이 고속화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IC에서 제1경인고속도로 도하 IC, 가자 IC, 그리고 루원시티와 경명대로를 거쳐 검단 세빛도시로 연결됩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도로망을 고려하면 송도 국제도시에서 검단 세빛도시를 거쳐 향후 경기도 김포까지 이어지는 인천의 남북 도로축입니다. 인천시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나면 제3자 제안 공모를 통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2017 새해의 첫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도 신선하고 풍성한 수도권 소식을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마이클 볼튼의 Love is a Wonderful Thing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